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외도 피해자 치료를 위한 목적의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주소는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도 직면 후 외도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외도 예방이 가능한가 또는 외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외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내용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외도 피해자들의 권리적인 부분이고 또 진실 탐색을 통해서 외도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은 이해하거나 또는 위로받거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다음 출구로 넘어갈 수 있는 외도 치료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외도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과연 외도 극복과 또는 외도 치료요 또는 외도 상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외도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생기는 뭐 부작용 또는 후유증은 없는가 하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것이 적절한가, 외도 내용을 탐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도 내용 탐색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외도 내용 탐색과 진실 탐색은 외도 피해자들의 전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외도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 외도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진실 탐색을 할수록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외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도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과연 외도 예방과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도를 예방하려면 실제로 외도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도 부부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기타 부부로서 해야 할 부분, 어떤 정서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향상이 돼야만이 외도가 예방되는 것이지, 외도 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외도가 예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외도로 끝나는 이제 그런 외도의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의 외도가 또 재발되고 추가적으로 외도가 발생되는 걸 보면 외도 내용은 열심히 팠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상호작용, 의사소통, 또는 거기서 배운 교훈이라든지 정서관리 이런 것들을 못함으로 해서 결국 이제 부부관계가 완전히 그 파국을 맞이한다면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도 내용을 많이 안다는 것이 외도 예방에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유감스럽게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기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의심이나 또는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외도 내용, 즉 알게 된 외도 내용과 비슷한 상황 또는 장소 또는 어떤 그런 장면과 직면하게 되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공황 장애라든지 이런 신경증적인 그 증상이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도 행위자가 뭐 A라고 하는 산을 갔다 또는 B라고 하는 도시를 갔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는 A란 산 또는 B란 어떤 장소에 대한 뉴스 또는 뭐 어떤 다큐멘터리 이것만 봐도 감정이 막 흔들리고 막 급 흥분하거나 급 분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외도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알다 보면 결국 그 알게 된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계속 떠오르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뉴스, 드라마 또는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거와 이렇게 탁 마주칠 때 결국 이제 내 감정 조절도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한 각종 신경증, 통증, 고통 이걸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외도 행위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뭐 내용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 거짓말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참말로만 가득 차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다 거짓말이거나 속임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에 과잉 몰입하거나 집착하면서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아시겠지만 외도 피해자들이 한 질문 또 하고 또 한 질문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참 답답하지만 그 질문을 받는 외도 행위자들도 이제 점점 그 내공이 딸리거나 어떤 그 인내 한계가 오게 되면 나중에는 뭐 완전히 그 외도 부부 사이에 정서적인 파탄, 그 다음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과 다툼, 뭐 분노 폭발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일상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외도 행위자들에 대한 불신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알게 된 외도 내용과 이 예기 불안이 탁 맞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같은 직장에서 이제 외도 행위자, 외도 상간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같은 부서라든지. 그러면 보통 뭐 회식을 한 다음에 2차로서 두 사람 만에 어떤 그런 부적절한 외도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외도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외도 행위자가 오늘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팀원들이 회식하게 돼. 그렇다고 나만 빠질 수 없어. 빠지면 이상하잖아. 내가 더군다나 팀장이거나 뭐 그 어떤 관리자시면 더 그러겠죠. 이런 저기 뭐야 과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외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 회식 있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는 즉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면서 이게 불안이 증폭되면 공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포비아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외도 내용을 전혀 알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찜찜하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외도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팔 수밖에 없다 한다면 파세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알고 파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 내용을 꼭 파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가 이혼이나 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거를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외도의 어떤 물증이라든지 외도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내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파야 되겠죠. 두 번째가 분명히 물증이 있는데 그게 뭐 전체 물증은 아니지만 일부 물증이 있는데 외도 행위자가 자기의 외도 행위를 인정 또는 반성, 사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외도 발각 후에 어떤 삶의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성에 대한 인지 뭐 이런 것들에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럴 경우에는 외도 내용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도 행위자가 고백을 안 했다면 자백을 하게 하거나 또는 사과를 안 했다면 사과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파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외도 내용을 매일 보고 듣고 또다시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외도 피해자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외도에 대한 물증을 핸드폰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해서 매일 보거나 반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송의 목적이든 또는 외도 행위자가 어떤 변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팠다. 그리고 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뭐 블랙박스부터 해서 뭐 스마트폰에 녹음되어 있는 거, 녹화되어 있는 거, 뭐 문자 주고받은 거 이런 거 체증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이래 넣어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그러면 이거는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고 쉽게 자주 접근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외도 행위자가 그나마 외도
발각 후에는 어떤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외도 피해자가 빨리 치료받아서 이걸 극복하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게 다 책임지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 그게 이제 의지가 아니라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고 실천을 한다 그러면 과도하게 외도 내용을 이렇게 진실 탐색의 관점에서 계속 파지 않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한편 이 외도 내용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있다면 외도 행위자의 그 태도 변수가 있는데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인정, 반성, 사과, 책임지기 이런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덜 파괴되지만, 오히려 뻣뻣하게 버티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다면 사실은 외도 피해자들은 자기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계속 파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파다 보면 후유증과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으니, 제 영상을 외도 행위자들이 본다면 정말 외도 행위한 것은 뭐 순간적으로 했든 우발적으로 했든 계획적으로 했든 관계없이요, 정말 외도 피해자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외도 관계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요. 끊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외도 피해자가 빨리 이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도 발각 후에도 다음과 같이 좀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외도 행위자들이 있거든요. 먼저 막무가내로 배째라 하고 버티는 외도 행위자가 있는 반면, 외도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 속임수로 그걸 어떻게든 무마하거나 덮으려는 그런 외도 행위자들도 있고요. 반대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나 외도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평소에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줘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외도 행위자들도 있고요. 또 외도 발각 후에도 어떤 변화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걸 거부하고 말로만 변화해야지, 뭐 치료해야지 이러면서 실제로 그 어떤 진심과 진정을 보여주지 않는 외도 행위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외도 내용을 비록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상처, 아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상담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 피해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외도의 어떤 내용 또는 물증 이런 거를 이렇게 수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가 되고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도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밴드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물론 모든 분들이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난 처음에는 인사불성이어서 막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자들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그 외 우울 장애, 불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등 또는 편집증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신경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그냥 순간적으로 생겼다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래 유지가 돼요. 즉 만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 행위자가 나중에 개가천선해서 돌아오더라도 외도 피해자들이 평소에 이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부정적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너무 흠뻑 젖어 있다 보니까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외도라고 하는 촉발 요인 이후에 이런 그 신경증적인 증상이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만성화가 될 때 어떤 유지 요인이 뭐냐면 계속 외도 내용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거나 또는 반추하는 거죠. 보질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랬을까요? 저랬을까요? 저랬지? 요랬지?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지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편 모든 선택은 그 선택자의 어떤 자유이자 거기에 따른 긍부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따라서 외도를 선택한 외도 행위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외도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라고 설명하거나 또는 해명하거나 변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도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지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정, 반성, 사과, 그 다음에 어떤 외도 피해자의 상처 치료, 아픔 치료, 고통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행하고 협조하는 거고, 또 본인도 어떤 분들은 성 중독에 빠진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지적으로 성인지가 왜곡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치료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도는 행위 중독, 관계 중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도 행위자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다시 외도하면 성을 간다. 정말 나 정말 사람 취급 안 해도 된다. 나 자신감 있다. 말을 하지만 그런 자신감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런 유혹과 그런 쾌락에 대한 추구를 할 때 그런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으면서 체킹도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든 선택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선택자에게 있다. 이 말은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외도 피해자들도 자기가 선생님 해주시는 말씀 정말 감사한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진실 탐색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요. 지구 끝까지 갈 겁니다. 가세요. 거기에 대한 제가 앞에서 해야 될 의미도 말씀드렸고 부작용과 후유증을 말씀드렸죠. 그럼 부작용과 후유증도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작용과 후유증이 오면 계속 이 말만 되뇌이신단 말이에요. 외도만 없었다면. 외도 때문에. 비겁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비겁한 멘트를 날리실 거라면 처음부터 적당히 파시거나 아니면 파지 않거나 이래야 되는데, 무모하게 덤벼놓고 거기서부터 상처가 오면 모든 것을 처음에 트리거 거기에만 몰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진실 탐색에 대해서 팠을 때의 장단점, 파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너무 궁금하지 못해. 이렇게 어떤 저항적이고 적대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아, 이거를 팠을 때의 장점은 이런 건데 팠을 때의 단점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저울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겠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산물도 내가 다 움켜쥐겠다. 그게 고슴도치 같은 부산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각오는 있고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앞뒤 좌우 위아래 가리지 않고 먼저 알아야 돼. 알아야만이 예방할 수 있어. 알아야만이 내가 바보가 안 되는 거야. 결국 손잡이 없는 칼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남을 찌르면 내 손도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공감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피해자의 추가적인 상처와 아픔은 예방하도록 팁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만든 거니까요. 결코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평소 우유부단하거나 선택 결정 장애가 있거나 또는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처음 겪다 보니까 머리가 혼미하고 정신이 진짜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반드시 상담이나 코칭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내가 감당 못하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습하는데 엄청 시간, 노력, 거기에 뭐가 들까요? 당연히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정말 사람을 뭐 죽이는 걸 떠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제 칼럼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이면서 적절하게 외도에 대처하고 외도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극복과 회복의 단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